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문을 같이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왜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총선 참패 주범이네 뭐네 이런 식으로 계속 네거티브를 쓰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런 것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압도적인 지지율에는 전혀 타격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는 한동훈은 강남 좌파, 한동훈은 강남 금수저, 한동훈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타워팰리스에 사는 금수저, 한동훈은 당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사퇴하고 난 뒤에도 골련도 이어폰이나 끼고 양대 도서관에서 책이나 읽는 민생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민생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하여튼 강남 좌파 강남 금수저다 저 사람은 딴 나라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장예찬 같은 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집중적인 공세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2편 내지는 3편에 걸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 앞서서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로지스님, 김경님, 릴리와 찌띠님, 정다겸님, 우미맘님 이 5분께서 또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민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과하게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후원까지 해 주시니까 제가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 언변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현재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정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태우라는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태우라는 사람 이번 22대 총선에서 장예찬과 함께 공천 취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도태우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장예찬의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장예찬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부나마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도태우는 좀 다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위거리가 된다. 그럼에도 이게 논란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판세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다른 지역 후보자들에게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 도태우라는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또 이해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도태우는 물론 억울하고 도태우는 정말 그때 당시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당 지도부에 대해서 뼈에 사무치는 그런 원한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총선이었고 그럼에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보수 우파 지지층은 이 도태우가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억울한 희생은 또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태우라는 사람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고 도태우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야 정치에 원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시사 현안에 밝으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 웬만하면 또 이렇게 뉴스, 기사 이런 거 잘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사 한 줄만 보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태우, 광주 5.18, 망언 이렇게 이 기사 제목만 보고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도 안 보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놓고 옆에서 이제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도태우 그자가 무슨 5.18에 대해서 망언했네. 도태우가 문재인에 대해서 무슨 망언 욕설을 했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그 사람, 그 후보자에 대해서 그 정당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을 내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전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조기에 차단시킬 자신이 능력이 없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결국에는 원천 그걸 갖다 취소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대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도태우가 그렇게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한동훈의 이제 총선 참패 주범
총선 참패 책임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윤석열에 대해서 배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은 뭔가 이미지가 뭔가 좀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페이스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태우가 쓴 글입니다. 제목은 당 대표직의 패션입니다. 패션. 그러니까 이 패션은 우리 한글로 쓰면은 그냥 패션 똑같은 건데 이제 영어 단어로 표기를 하면 뭐 복식, 복색 이런 거, 옷차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열정, 의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마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처음 본 것은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벌써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썼을까? 벌써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이후에 형사재판, 그 진행됐던 형사재판을 언급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동훈은 문재인의 사냥개라고 했던 이 홍준표의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한동훈은 검사고 검사는 공무원이고 국가의 공무원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 하는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보수 우파 지지층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에 진행됐던 형사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은 좌파다, 한동훈은 문재인의 사냥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암시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는 보수 우파에서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가 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미 뭐 그렇게 명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에 진행됐던 형사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됨으로써 보수 우파에서는 이미 소위 말하는 탄핵의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도태우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이 한동훈의 상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홍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의도가 너무 뻔히 읽히지 않습니까? 필자는 변호사인석에 한 위원장은 검사석에 마주 앉아 있었다. 한 위원장은 이원석 현 검찰총장과 함께 공판 검사팀을 이끄는 투톱이었다. 한 위원장의 도회적인 온 맵시는 둔감한 내 눈에도 이미 튀어 보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필자에게 가장 두드러졌던 한 위원장의 면모는 삶의 고통과 분리되어 있는 논리라는 느낌이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한동훈 강남좌파, 한동훈 강남 금수저, 한동훈 뭐 이런 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도회적이고 뭔가 풍족하게 자랐을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그 단 하나 어디 일말이라도 논리적인 구석이 있습니까? 어디 일말이라도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도회적인 옴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마저도 근거가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직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한 위원장을 보며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아름다운 말과 수려한 단어들이 연설문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정작 진정한 삶의 고통과 상처, 눈물과 피땀, 그와 함께 있는 열정과 헌신의 드라마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연하고 너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은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한동훈한테서는 뭔가 이 삶의 고통 그런 거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인다. 한동훈은 그냥 멋내기 좋아하는 도시 남자, 한동훈은 그냥 풍족하게 사는 그리고 지금도 여유로운 강남 좌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비난하는 듯한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적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근거는 결국에 뭡니까? 2017년 5월 달에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한동훈과 검사석에 앉은 한동훈과 변호사석에 앉은 자기가 마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한동훈이 도회적인 온맵시 요거에 자기 눈에 들어왔고 그게 너무 튀어 보였고 그 이후에 한 위원장의 면모를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굳이 제가 이 도태우의 개인적인 느낌까지 반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태우가 뭐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와 비중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뭐라 반박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정에 한 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도태우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당시 한동훈 검사에 대해 느낀 점이라며 올린 SNS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 측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직접 확인한 결과 당시 재판정을 간 건 1회뿐이라고 한다. 도 변호사가 5달 동안 지켜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란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도태우는 한 위원장의 당시 옷맵시를 도회적인 옷맵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이 방송 주제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 수 있지만 이 전당대회 판이 이런 인신공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도태우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 외부자입니다. 외부자가 뭐 하려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남의 당 대표를 뽑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태우가 장예찬이하고 며칠 전에 만나서 사진 찍고 뭐 도태우가 만든 모임에 이 장예찬이 무슨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도태우의 페이스북 글이라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즉흥적인 그런 감상을 올린 글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오해를 자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당 대표직의 패션, 한동훈의 도회적인 옷맵시,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은 그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이렇게 이 수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옷맵시를 뽐내면서 멋을 내면서 이렇게 했다는 취지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도태우라는 사람의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태우가 봤다는 한동훈의 도회적인 옷맵시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 가신 분들도 잘 아실 거고 법원에 가시진 않았지만 뭐 TV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법정에서는 검사가 검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회적인 옷맵시인지 저 사람이 안에다 뭘 입고 앉아있는지 그 법정 밖을 나가서 그 사람이 이 검사복을 벗은 거를 보지 않는 한 볼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그 법정에서 마주본 그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는 검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도회적인 옷맵시인지 아니면 어디 전원일기에 나오는 옷맵시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도태우는 무슨 관심법 무슨 투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검사들은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검사복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2조 1항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2항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을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도 그때 당시에 검사석에 앉았다고 한다면 재판정에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검사복, 법복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도태우는 대체 그 한동훈의 어디를 보고 한동훈의 어디 뭐 넥타이 색깔 여기 잠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걸 보고 도회적인 옷맵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좋고 한동훈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공격하는 것도 좋은데 제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논리를 갖추고 조금이라도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그게 효과가 있고 그게 타격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이 전당대회 판을 진흙탕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공격을 제기한 측의 수준을 갖다가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꼴을 자초하는 격이다. 이런 조언 내지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을 대체 뭘로 알길래 지금 이런 인신공격을 해대며 대체 또 우리 국민들을 뭘로 알길래 아니 우리가 이 재판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뻔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재판정에서 검사복을 입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이 검사가 옷을 벗었다고 했을 때 검사복을 벗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형사재판에 그래 나갔다는 사람이 검사 도회적인 옷맵시, 한동훈의 패션, 당대표직의 패션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삶의 고통과 분리되어 있는 논리라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어저께 봤더니 또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 무슨 설득력이고 그 무슨 공감을 얻겠습니까? 정말 뭘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수록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자기가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미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추한 꼴만 남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어서도 이와 비슷한 한동훈에 대한 인신공격, 한동훈 이미지에 대한 집중 공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